사인. 됐어요. 자,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도끼에서 시작된 무역의 기원. 무역이 어디서 시작됐냐? 도끼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우리는 배웠다. 자르는 것을.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The earth 하면은 끝을 붙이는 능력을 플로우는 쟁기를 갈다예요. 미쳤나보다. 쟁기를 가는 것을 배웠다. 원스는 일단 뭐뭐 하자마자. 자, 여기 보시면 시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런트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P예요. 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로 쓰는 거죠. 우리가 능력을 습득하자마자 어떤 능력이냐면 나무 손잡이에 돌 끝을 붙이는 그러한 능력을 습득하자마자. 자, 우드. 나무는 풍부했다. 하지만 플린트. 끝에 필요한 플린트는 rare,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도끼의 경우에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돌은 대체되었다. 무엇으로? 플린트로. 기원전 4000년 전에. 유럽 전역에서 플린트 도끼와 나이프, 칼들은 생산되었다. 매우 많은 양으로. 약 몇 년 동안? 약 50만. 매년 약 50만 개씩. 얘는 1억인가? 100만. 네, 할프는 50만 개씩. 많이 생산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플린트 광산의 수는 매우 적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쓰는 광산. 자, 도끼의 머리, 뭐로부터 기원된 이렇게 꾸며봅시다. 알프스에 있는 플린트 데파짓 하면 퇴적층이거든요. 쌓여있는 것, 퇴적층에서부터 기원된 도끼의 머리는 have been found, 찾아졌다. 유럽 전역에, 서유럽 전역에서 발견되었다, 찾아졌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어떠한 폴란드 중심으로부터의 도끼는 발견되었다. 800km 떨어져서. 즉 무슨 말이냐면 요때에 도끼를 미친듯이 생산을 했잖아. 그치? 근데 이 도끼가 어디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서유럽 전역에서 발견되었고 폴란드에서도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엔 도끼를 바라보고 무역이 시작했구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즉 도끼는 유럽에서만 생산이 됐었는데 유럽 일부 지역에서만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폴란드에서도 나오고 어떤 중국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 나오네? 그럼 이 도끼를 가지고 무역을 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도끼를 무역했다라는 게 아니야. 무역을 했다라는 증거가 도끼인 거야. 알고 보니까 무역을 했나 보다. 이 정도. 그래서 가장 초기의 인간의 도구인 뭐예요? 도끼는 두 개의 형태를 조합했다. 어떠한 날 것의 재료. 그것은 뭐냐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막대기와 그 다음에 귀중한 도끼, 플린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핸드다운 전해졌다. 한 세대로부터 또 다른 세대까지 뭐 하면서 여행하면서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소유자는 보호해야만 했다. 이 구역을 어떤 구역이냐면
플린트가 처음에 발견되었던 그 구역, 그리고 재산권은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보호해야 되니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생산해내야만 했다. 무언가를. 가치 있는, 교환하기에 가치 있는 무언가. 왜? 도끼랑 맞바꿔 먹어야 되니까. 그게 양의 떼이고, 그리고 cured hide라고 한다면 가죽. 얘는 보존된 가죽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무역이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도끼를 막 생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끼 플린트가 되게 귀했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낸 그곳과 도끼를 맞바꿔 먹으려면 양떼를 가지고 도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가죽을 가지고 도끼 좀 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문화의 역사가 개인 발달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봐봐요. 자, BTS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봅시다. 조선시대에도 BTS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래 좀 잘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BTS가 왜 지금 K-팝의 선두주자가 됐고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거라고 했을 땐 BTS가 순전히 잘나서? 그건 아니라는 거지. 때에 타고났다라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운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그 상황과 그 역사가 결국에 개인의 발달에 미친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가보시죠. 네. 개인 뒤에 뭐 발달. 자, 그의 베스트셀링 북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책 안에서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여주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not only but also래요. 이렇게 어떻게 문화의 역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 아이의 성장, 따라서는 어른의 성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여줬냐면 그러한 영향이 확장되는 거야. 어디까지? 많은 세대,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까지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은 다 의문문이다 얘들아. 자, 잘 따라오세요. 갑니다. 자, 조상들이 누군가의 조상이 만들었는가, 삶을 만들었는가, 뭐로써 어떠한 독립된 농부, 이렇게 보시고 어떤 농부냐면 텐드는 가꾸눈이에요. 가꾸는, 가꾸다. 라이스패드라면 논을 가꾸는 그러한 독립된 농부로서 삶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필요로 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을
그리고 지속적인 노동을. 여기까지 볼게요. 자, 과연 누군가의 조상이 그 논을 만들었어? 아니야. 논은 원래 있었어. 그리고 또는 그들이 만들었는가 삶을 뭐로써? 썰프라고 한다면 얘는 농노라는 뜻인데 그냥 농부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어떠한 감자를 재배하는, 감자를 키우는, 그리고 그것은 필요로 하는 거지. 심는 것을,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자, 다시 감자를 키우는 농노는 누가 감자를 만들었어? 그 농부는? 아니야. 키우다 보니까 이게 감자가 된 거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타이밍인 거지.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와 함께? 적은 어떤 집중이 덜 필요한 그 사이에 어떤 적은 집중이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감자를 만들었고, 즉 그 다음에 그러한 논을 만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논은 원래 있었고 감자는 원래 있었어. 근데 그때 태어나고 보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쌀을 심고 재배하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감자를 심고 재배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너는 농부의 후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격 관계의 명사. 그 농부의 작물이 상대적으로 도난에 면역돼 있다는 거지. 도난에 면역돼 있다는 거지. 또는 여기다 렌처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소유격 관계의 명사도 whose. 렌처는 주인이라는 거지. 또는 목장 주인의 후손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가축이 누군가로부터 뺏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의 후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태어났는가? 경제적으로 풍부한 시절이냐 아니면 힘든 시절이냐? 너는 태어났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즉 그러면 개인은 출생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노비야? 그럼 내가 자처하는 거야? 아니야. 그때 타이밍이 자처한 거야.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재용이 아들이야. 그럼 내가 잘해서 이재용이 아들이 된 거야? 아니야. 그때 그 타이밍이야. 그 개인에 있어서.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주어는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의 책 아웃라이어에서 글래드웰은 어설트,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런 예외적인 사람은 단순히 뭐가 아니라 단순히 상품이 아니다. 고된 노동의 상품이 아니고 순진한 지능의 상품이 아니다. 생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not. 그들은 뭐냐면 결과이래요. 관행의 결과. 그들의 문화. 특정한 역사의 시간. 그래서 여기 특정한의 별표. 그런 특정한 문화적 타이밍의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비록 글래드웰이 절대 언급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떠한 비고스키나 또는 사회문화적 이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책은 보여준다. 중요성을. 어떤 사회 역사적 영향을 발전에 있어서. 즉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타이밍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박정희랑 전두환이 계엄을 터뜨려서 군부 독재를 가졌죠. 근데 그러한 배경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역사적 배경이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타이밍이 아다리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각성을 해서 올게요. 오늘 말이 너무 안 나오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죠? 그렇진 않은데. 지금 죽고 싶어요 지금. 옛날에 처음 수업할 때, 맨 처음 몇 년 전에 처음 수업할 때 주어 동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딱 끊었어. 근데 너무 떨리니까 주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뭔지 알지? 뭐야?
중학교 2학년들한테. 뭐야? 주어 동사를 배우러 왔는데 뭐야? 내가 기억이 너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또는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어. 그치? 내가 수업 준비를 했어. 수업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가다가 자 된다? 이렇게 됐어. 갑자기 안 보여. 동사가 어딨어? 내가 안 보여. 막 쭉쭉 가야 되는. 자, 이 문장은 쉽다. 자, 부정사 한번 해봐. 그날 엄청 이랬어. 최악이었지. 가도 되나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는 한 7, 8개씩 좀 빼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 가져온 변화. 예를 들면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좁은 관점으로는 배달? 우리가 멀리 가서 먹지 못하는 것들을 배달로 해서 시켜먹고, 그 다음에 여행을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을 때는 외국을 못 나갔죠. 근데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고, 또는 이걸 전쟁으로 좀 따진다라고 보면은 그냥 옛날에는 남북전쟁할 때는 손에다가 총 들고 칼 들고 싸웠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냥 파이어 한 번이면 끝나는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오케이? 자, 지리를 보는 것처럼 어떠한 결정적인 요인처럼 뭐 안에서 인간 역사의 코스라고 한다면 코스 어떤 경로 안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지리를 보는 것은 구성될 수 있다. 뭐로써? 암울한 관점으로서 무엇의? 세상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dislike 어떠한 싫어한다는 거지. 어디 안에서? 인텔렉츄얼은 지적인 또는 지식인 집단들 안에서 그걸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지리를 어떤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은 지성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은 관점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제한한다. 뭐라고 제한하냐면 자연이 가장 더 강력하다고. 뭐보다? 인간보다. 그리고 무엇을 또 제한하냐면 이렇게 우리는 갈 수 있다. 오직 멀리?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까지 보고 한계가 있다. 자, 오직이라는 부정어 때문에 이러한 수거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즉, 오직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거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fate 하면은 운명 또는 숙명이라는 거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즉, 지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우리는 서울에서 태어나면 부산을 못 갈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리적 요인 때문에. 그러나 다른 요소들은 명백하게 가지고 있다. 영향을 사건에. 자, 어떠한 상식적인 사람은 볼 수 있다. 뭐? 기술이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밴딩, 묶는 중이래. 어떤 지리의 단단한 규칙들을 묶는 중이다. 그럼 여기는 밴드는 구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묶다도 봐봐요. 원래는 이 줄이 어떤 단어의 어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줄을 묶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를 구부려야 되죠. 그러면 이 줄이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원래 직선인 줄을 구부리면 이 지리가 바뀌는 거죠. 이 선이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부리다, 바꾸다로 해석할 겁니다. 바꾸는 중이래. 지리의 규칙을 바꾸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찾아왔다. 방법을 위로, 아래로 통해서 어떠한 장벽을, 이러한 장벽이 있으면 이걸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아니면 이거를 박살내서 갈 건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제 미국인들은 날 수 있대요. 비행기를 날릴 수 있대요. 모든 자, 이런 미서리부터 모술까지 뭐를 싣고 폭탄 미션을 싣고 뭐 없이 어떠한 급유를 하기 위해 얘는 주유하라. 기름을 넣기 위해 어떠한 육지가 필요한 것 없이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훌륭한 어떠한 에어크래프트, 항공모함 여기까지 볼까요? 그냥 여기까지 하나. 항공모함 집단과 같이 그것은 의미한다는 거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이렇게 보자. have to가 조동사예요. 더 이상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엘리 오어라 콜로니 하면 집단 또는 어떤 군중, 어떠한 집단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대. 뭐 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표치를 전 세계에. 왜요? 그냥 항공모함이 출동해버리면 돼. 오케이? 그 얘기 하는 겁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에어베이스, 어떠한 디에고 가르시아의 섬에 있는 에어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거예요.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 일본 똥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에어베이스로 삼기 위함인 거예요. 여기까지 한 방에 못 가니까 여기에 잠깐 쉬어서 비행기 기름도 넣고 잠깐 쉬었다가 가는 그러한 정류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에어베이스가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또는 어떠한 접근, 퍼머넌트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영구적 접근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항구에, 어디에 있는? 발 안에 있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더 많은 옵션이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덜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왜 덜 필수적이야? 기술이 발전했어. 우리는 이미 기름 안 넣고 여기까지 쏠 수 있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진짜 생각나네 오늘. 미안합니다. 다음 주 각성해서 올게요. 다음 주는 22, 3, 4 한번 빼보겠습니다. 카트